축덕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1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맨유 12 실화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좀 살아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먼저 맨유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두 위원님들 다 시즌 초반에 한 맨유를 5, 6위 정도로 예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보다도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강등권과 승점 2점 차밖에 안 나고 있어요. 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뭐 장 의원님이 더 잘 설명을 해줄 거라고 믿고 저는 좀 개괄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찬반 양론으로 막 싸우고 있어요. 네, 솔샤르를 지금 잘라야 된다. 그니까요. 아니다. 솔샤르를 자르는 것은 답이 아니다. 지금 맨유는 훨씬 더 예전부터의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이르는 거다. 지금 솔샤르 자르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 대체로 보면 후자 쪽이 조금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솔샤르를 지금 자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두 가지의 어떤 논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장지현 의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해설을 잘해 주실 겁니다. 그 솔샤르를 자르자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솔샤르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 중도에 팀을 맡아가지고 처음에 19경기에서 14승 2무 3패를 했어요. 네. 그 가운데에는 파리 생제르맹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시킨 게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파리 생제르맹을 맨유가 넘어선다? 그거는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조차도 쉽사리 예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야, 우리가 파리 생제르맹을 탈락시켜?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아주 엄청난 또 임팩트를 주면서 워낙에 이제 초반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3월 말에 이제 3년 계약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그 시즌 끝까지 이제 대행 형태로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여름에 새로운 감독일지 뭐 솔샤르를 계속 시킬지 보겠다. 원래는 그런 거였는데 일정을 앞당겨가지고 쭉 잘하니까 3월 말쯤에 이제 정식 감독으로 계약을 해버려요. 그런데 묘하게도 정식 감독 계약한 이후에 10경기에서 2승 2무 6패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14승 2무 3패를 했는데 뒤에 이제 2승 2무 6패를 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저 카라바오컵 로치데일전 등 뭐 유로파 리그 등 포함해서 3승 5무 3패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위권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위권에 가까운 그런 승점이고 물론 지금 초반이라 다닥다닥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몇 경기만 또 연승하면은 많이 바뀔 수는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지난 시즌 솔샤르 감독을 정식 선임한 이후에 안 좋았던 페이스가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가능해요. 뭐냐면 초반에 그때 14승 했을 때는 그게 솔샤르 감독의 어떤 뭐 전술적 역량이 특별하다던가 뭔가 솔샤르가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 플랜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짜서 그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무리뉴 감독이 이제 선수들과도 관계가 안 좋고 이제 무리뉴 감독 후반부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무리뉴 감독을 이제 보내고 예전 레전드인 이제 솔샤르 감독을 딱 데려오니까 이거는 솔샤르가 잘했다기보다는 무리뉴 감독을 이때 바꾼 것이 순간적으로 효과를 본 거다. 그냥 분위기가 좋아진 거다. 네, 그러니까 솔샤르여서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무리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뉴가 아닌 뭔가 맨유의 레전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정식 감독 계약을 이제 했을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수단의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부상자들도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솔샤르 감독이 본인의 능력을 좀 발휘를 해서 좀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팀을 뭔가 끌어올려 주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네. 솔샤르 감독은 사실상 그걸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부진이 사실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 처음에 14승 한 거는 그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솔샤르 감독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뭔가 끌어올리거나 이 사람을 정말 믿고서 장기적인 뭐 롱텀 플랜을 맡길 만한 그런 제목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솔샤르로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감독을 교체를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근데 더 많은 지금 평론가들은 솔샤르 지금 자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논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째
솔샤르 감독이 이제 무리뉴 감독 이후 물려받은 팀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다. 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언제적 좋았을 적의 맨유가 아니고 지금 뭐 멤버를 봐라 사실상. 그렇게 돈을 많이 썼지만 다른 또 돈 많이 쓴 팀들이 갖추고 있는 그 양질의 선수들에 비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은 지금 그다지 좋지가 않고, 그러면은 솔샤르 감독을 지금 중도에 경질하고 뭐 새로운 감독이 온들 그 감독은 그럼 지금 선수들을 가지고 뭐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데이빗 모이스부터 시작해서 루이 반할 그리고 조세 무리뉴 지금 올레구나 솔샤르까지 이 정말 기간 동안 이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문제는 축구에 대한 비전문가 CEO 우드워드를 가리키는 거죠. 우드워드 이그제큐티브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른바 우드워드를 비롯한 이 보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럼 만약에 솔샤르를 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차라리 그럼 우드워드랑 둘이 같이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보드부터 갈아치워야 된다. 지금 이거는 감독 1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일이 절대 아니다. 맨유의 문제는 누적된 보드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솔샤르 감독이 좀 그 능력치적인 면에서 약간 믿업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자르면 그럼 대안이 있냐? 라고 또 이제 생각하는 또 평론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유명한 감독들 중에 이미 이제 기성 유명한 거물 중에 쉬고 있는 사람은 조세 무리뉴와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예요. 그런데 조세 무리뉴가 다시 맨유에 올 일은 없는 거고, 그럼 알레그리가 지금 솔샤르 감독의 이 팀을 바로 물려받아서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과연 바로 잘할 수 있을까? 바로 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맨유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워넣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포체티노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감독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포체티노 감독을 만약에 토트넘에서 빼오려면 이거는 토트넘이 엄청난 또 돈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는 없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러자면은 필요 없는 지출이 지금 너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감독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논리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어떤 맨유의 레전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솔샤르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 중반에 부임을 해서 물론 이제 겨울 이적 시장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이적 시장을 자신이 어떤 감독으로서 겪은 것은 이번 여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바날이나 무리뉴와 비교하면 솔샤르 감독의 어떤 영입이나 이 이적 시장은 사실은 너무 여태까지 횟수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여름 겨울 이렇게 했던 감독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솔샤르 감독은 자신이 정말 팀을 잘 꾸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적 시장을 지금 보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샤르 감독에게도 이적 시장을 조금 더 보낼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이번 겨울 뭐 다음 여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시즌 정도까지 솔샤르 감독을 미는 그런 평론가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관적인 주장은 솔샤르에게도 겨울 이적 시장 한 번, 그리고 요 다음 여름 이적 시장 한 번 정도 기회는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팀이 안 되면은 뭐 그때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뭐 아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논리들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솔샤르 감독의 지금의 경질은 조금 이르다. 그리고 그거는 잘못하게 되면 정말 모이스, 바날, 무리뉴 이래도 솔샤르까지 또 여기서 경질을 시키게 되면 정말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좋지 않은 혼란상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서 솔샤르 감독이 문제다. 교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논리, 그리고 아니다, 솔샤르를 지금은 그래도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논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지현 의원님이 이제 남은 부분은 다 맡아주실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21일에 이제 리버풀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게 된다면 솔샤르 감독 경질해야 된다, 아니다, 막 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경질에 대해서 봤는데, 프리미어리그 전문가, 항상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로서 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지난 뉴캐슬전도 중계를 하면서 느꼈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뉴캐슬전도 그랬지만 중위권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물론 부상자가 많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독 쪽으로 또 몰아붙이지만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현재 상황을 또 잘 알고 있는 팬들은 감독의 문제도 물론 있죠. 초반에 임시 감독일 때 그 전술적 다양성, 시시각각 그 대처하는 어떤 능력에 비해서는 지금 4-2-3-1로 그냥 쫙 끌고 들어가면서 뭔가 고답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뭐 맨유 팬들이 느끼겠지만 지금 경기를 보면은 뭐 경기를 풀어가는 경기 템포나 또 선수들의 어떤 경험, 네,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선수들의 어떤 상황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수들 클래스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도의 기업 가치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프리뷰 때도 시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수비수 2명 물론 중요한 포지션이긴 한데 거기다가 돈을 다 때려박고 정작 지금 당장 선수단의 구성들을 보면 정리해야 될 상황들이 워낙 많았고 뭐 애슐리 형부터 마티치부터 마타부터 사실 이미 전성기에서 다 내려가고 있는 나이가 많은 선수층들도 있고 물론 요즘에 맥토민이나 또 새로 영입한 뭐 다니엘 제임스 같은 선수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제가 보면 딱 2명 그 정도지 나머지는 예전부터 기다려줬던 뭐 레시포드나 마샬이나 이런 선수들이 안 올라와요. 생각보다는 안 올라오고 링가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포그바는 계륵 같은 계속 그러한 느낌을 또 주고 그러니까 선수단 자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의원님 얘기했다시피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당장 감독을 바꿔서 경기 내용을 개선시킨다? 일정 부분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그 구단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감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1순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팬들 아시다시피 글레이저 가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거는 자기 돈으로 인수한 게 아니고요. 헤지 펀드도 섞인 네. 금융 돈으로 인수를 했어요. 네, 그 그래서 버는 수익으로 이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자 많이 내죠. 계속 이자를 많이 내요. 18점 몇 프로부터 20 몇 프로까지 이자율을 내는 그러한 헤지 펀드 쪽뭐 이런 돈들을 가지고 구단을 인수를 했어요. 고민이 많겠네요. 네, 그러면서 버는 돈으로 이자를 계속 내고 그 12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단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두려고 노력을 했지만 요즘에 성적 안 좋아서 이미 시가총액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바라보는 구조는 우리 예전에 90년대 초에 그 AC 밀란이 세계 축구계에 발휘했던 영향이 있어요. 대단했습니다. 아마 올드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AC 밀란 하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았어요. 네, 세계 축구계를 오랫동안 호령할 듯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염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가 문제가 계속 됐느냐 1년에 맨유라는 어떤 브랜드 어웨어니스 일종의 인지도예요. 브랜드 인지도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큰 기업에서 계속 스폰을 유치하고 있고 마케팅 머천다이징 수입이 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팀들도 참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영입했어? 희망이 있어? 그래. 왜? 앞을 보고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안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서 자체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이자도 많이 내고 하면서 구단의 매출, 이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나중에는 순식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2-3년 안에 구단이 지금처럼 선수 영입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주 한때를 호령했던 강팀들이 순식간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감독을 바꾸고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스카우팅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뭐 프레드도 그렇고 뭐 모에스, 바날, 무리뉴 때부터 선수 영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네. 돈은 돈대로 막 계속 쏟아붓어요. 근데 지금 거의 되질 않아요. 풋볼 디렉터 이쪽 라인을 완전히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줘야 돼요. 겨울 이적 시장이 됐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한 2시즌
최소한 길게 잡았을 때 한 시즌에서 두 시즌 안에 선수들을 갈아엎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몇몇 선수들 지금 있어요. 가능성 있는 선수들하고 새로 영입한 수비진 중에는 지금 좋은 선수들이 있죠. 완비사카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약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뭐 맥과이어나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남겨놓는다고 해도 지금은 한 두 시즌 안에 선수단을 갈아엎는다는 생각으로 이 풋볼 디렉팅 시스템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구단 안에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개선시켜야 되죠. 변화를 줘야 되죠. 그래서 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보드실을 갈아버려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영입을 지금 이제 남은 한두 시즌 동안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체제로 계속 가면 맨유는 순식간에 브랜드 로얄티까지 다 떨어져서 순식간에 3, 4년 안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제가 볼 때 맨유는요. 겨울 이적 시장보다 다음 시즌까지 이번 여름에도 사실 2명만 영입하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루카쿠를 보냈죠. 산체스까지 그냥 넘겨버리죠. 막 하는 거 보고 문제가 있다. 봤는데 경기장 안에 공격진들 벤치에 남아있는 어린 선수들 보고 그린우드 앙헬 고메즈 이선자원들이 선수들 좋은 선수긴 한데 경험들이 아직 상당히 없어요. 게임을 보면은 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은 지금 그런 구조를 빨리 고쳐야 된다. 그리고 아마 구단 내에서도 스스로 그거에 대해 자각을 해야 될 텐데 정권을 잡고 있는 거는 지금 글레이저 가문이랑 우드워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해 한 해 버티면서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거는 팬들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조금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벌써부터 생각이 들어요. 장 의원님도 지금 이제 뭐 프레드 선수 같은 선수는 애초에 영입한 때만큼의 기대치가 전혀 아니고 네. 뭐 그린우드 같은 선수는 아직도 뭐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선수고 뭐 맨유 선수단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영어권 평론가 중에는 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조너선 윌슨이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그 인버팅 더 네. 피라미드라는 책의 저자인데 이 조너선 윌슨이 9월 29일 가디언에 이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네. 뭐 칼럼은 저 꼬부랑 글씨니까 뭐 안 읽어도 되는데 이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포메이션 네, 그림이 뭐예요? 뭐냐면 지금 맨유의 멤버와 그 21세기 들어서 이제 맨유의 다른 시대의 멤버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딱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99년에 유명한 그 트래블 당시 멤버 아닙니까? 슈마이켈, 스탐이 이제 뒤쪽에 있고 게리 네빌 뭐 당연히 있고 베컴, 킨, 스콜스, 긱스의 아주 유명한 미드필더에다가 뭐 개개인으로 보면은 세계 최고 공격수는 아니지만 투톱 조합으로 했을 때는 아주 정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콜과 요크가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2004년쯤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리오 퍼디난드 선수가 들어오죠. 퍼디난드 선수가 들어오고 여기에 루드 반 니스텔로이 선수가 들어오고 또 킨, 스콜스, 긱스가 그대로 있는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게 2004년쯤의 멤버고 2009년에는 이때 이제 반데사르 골키퍼가 있고 여기에 이제 퍼디난드와 비디치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뭐 통곡의 벽이라고 했던 이 두 선수에다가 에브라 선수가 또 수비 라인에 가세를 하고 여기에 루니, 호날두, 박지성, 네. 베르바토프 뭐 조금 이전에는 테베스 선수가 또 있었죠. 엄청 좋죠. 그게 이제 또 퍼거슨 감독의 또 한 영광의 시대를 한번 일궈냈던 또 그 당시의 멤버들인데 2014년만 보더라도 이때는 이제 비디치 선수는 그대로 있고 이때는 대학 골키퍼가 또 들어옵니다. 여기에 에브라 선수 있고 웰백, 뭐 말렌시아 이런 선수들은 뭐 조금 약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는 반 페르시 선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루니와 반 페르시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아스날 팬들에게는 영원히 기분 안 좋지만 어쨌든 반 페르시 선수가 또 맨유를 또 한동안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별로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멤버가 요즘 같은 적은 없었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조너선 윌슨도 하고 있는데 요 칼럼은 아마 저 맨유 팬들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 팬들 한번 읽어보시면 꽤 유익할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멤버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 아까 장 의원님 말씀처럼 루카쿠 선수가 사라졌는데 상응하는 영입은 없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믿을 만한 스코어러가 하나 와야 되고요. 맨유에. 그리고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왔었는데
에레라 선수나 펠라이니 선수조차도 이제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중원에도 약간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약간 다재다능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중원의 미드필더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뭐 사이드 쪽 보는 또 젊은 선수들은 꽤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고 파괴력, 폭발력 이런 거를 지니고 있는 측면 윙어도 한 명 정도는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지금 솔샤르 감독도 최근에 뭐 우드워드 부회장에게 뭐 영입 리스트, 원하는 리스트를 냈다 뭐 이런 기사도 최근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공격수, 좀 골을 좀 믿을 만한,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골잡이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조금 더 역시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측면 자원,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조금 더 다재다능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약간 그러면은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딱 보기에도 지금은 안 된다. 이 정도의 포지션별로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의 퀄리티 영입, 그냥 뭐 B급 영입이 아니라 퀄리티 영입이 어느 정도는 있고 나서 한번 솔샤르를 그때 그런 선수들까지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솔샤르 감독 경질하면 오히려 답이 없을 수 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 녹화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 리버풀전 결과를 저희가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렇죠. 좀 더 여론이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는 이건 뭐 잉글랜드 전통의 아주 정말 경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약간 뭐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뭐 지고도 잘 싸웠다 뭐 그게 아니라 뭐 망신살스럽게 졌다 혹은 그렇게 되면 약간 이게 문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샤르 감독을 당장 경질해도 뾰족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에 그러한 평론가들의 최근 그런 칼럼들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